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계약서 안 썼으니 입금한 돈 돌려달라고요 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집은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려고 하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마련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고려하고 거주할 지역과 위치, 그리고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합니다. 시세는 어떻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니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알아봅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자신의 염두에 둔 물건을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다 딱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맞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들어하고 계약 체결의 뜻을 비추면 중개인은 이 물건 좋다, 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라, 계약서 작성은 날짜 따로 정해 따로 하고 그때 계약금의 나머지를 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하면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 지급일과 이사일 등을 조율합니다. 서로 합의가 됐다 싶으면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받아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가계약금이니 사정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금의 일부가 되는 얼마간의 돈을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집주인도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나 다른 조건이 맞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돈을 송금한 후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봅니다.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살짝 떠보기도 하고 구입자금 마련이나 위치, 주변 환경 등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여러 조건이나 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너무 비싸다느니, 자금 마련이 힘들다느니, 주변 환경이 어떻다느니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안 할 테니 가계약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중개인에게 말합니다.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집주인은 과연 받은 돈을 돌려줄까요? 여기에서는 가계약이 무엇인지, 예약과 어떻게 다른지, 가계약은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종인지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우리 민법은 매매해약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줬다면 사는 사람은 이 돈이나 물건을 포기하고 파는 사람은 그 돈이나 물건의 2배를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지는 매매 계약자 2사람 중 1사람이 계약서에 정한 어떤 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계약금 포기나 2배를 주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다른 약정을 했다면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매매해약금은 양 당사자 간의 공평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계약금으로 준 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에 추가하여 그 액수만큼의 돈을 플러스해서 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파트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줬는데 알아보니 같은 종류와 조건에 7천만 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때 사는 사람은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7천만 원짜리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면 1천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1억 원에 팔기로 계획했는데 이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여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매도인은 받은 돈 2천만 원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보태 4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하면 1천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므로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참고하여 법률을 알아봅니다. 우리 사회의 거래 관행에서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대해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가계약은 계약의 중요 부분이 합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가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정도입니다. 가계약 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형평의 원칙으로 봐도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걸긴 했지만 계약 파기나 해제를 원한다면 돌려주겠다고 매도인이 약속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주기는 하는데 내 사정에 따라 계약 파기나 해제를 하면 돌려줄 것을 약속하라면 매도인이 이에 응하여 그러라고 할까요? 이 가계약금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나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사례를 들어봅니다. 나 매수씨는 2019년 12월 어느 일요일에 중개업소의 알선으로 항매도씨로부터 아파트를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은 2천만 원으로 하되 일요일이니 그 일부로서 500만 원을 항매도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나 매수씨는 마음이 바뀌었고 계약 체결을 안 한다면서 가계약금조로 송금한 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중개업소에 연락합니다. 중개업소에 연락을 받은 항매도씨는 민법도 모르냐?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 매수씨는 항매도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소장에는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계약금으로 송금한 5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이 아닌 가계약이라도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 안 하나가 문제되는데 소장에 계약금이라고 적시했으니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나매수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황매도 씨는 이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양쪽의 공방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변론길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조정에 회부될 것이니 양보하더라도 절반만 반환하겠다고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론 기일에서 판사님이 바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판사님이 계약서가 있느냐를 계속 묻는다고 도중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없으면 마치 패소할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원고에게는 가계약금도 계약이고 소장에 계약금이라고 적지 않았느냐고 패소할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결론은 절반만 반환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갔다면 앞에서 참고한 판결 논리에 따라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졌으리라 판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